안녕하세요. 오빠무랑북도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0.8에서 0.9%, 0.1% 정도 상향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죠. 구조개혁 재정관리를 대신 주문을 했는데, 계속적인 성장률 저하, 요즘 관세에 직면한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IMF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성장률을 그래도 조금 상향해서 조정해 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 한국 미션단이 경제 전망치를 0.8에서 0.9, 0.1포인트 정도 높였습니다. 굉장히 좀 선방을 했다. 이게 지금 0.8에서 아예 그냥 0.5, 0.1 정도로 그냥 꼬로 박히면 정말 상당히 경제 성장률 자체가 난망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경제 기조의 악영향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국이 좀 잘 헤쳐나갈 것을 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조망도 나오고 있고요. 대신 IMF가 경고를 던졌죠. 한국 재정개혁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부채 관리를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담대로 인해서 밀어 올려진 한국 전체 부채 규모가 1952조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이렇게 이 궤적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2029년에 채무 비율이 58% 정도로 급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IMF에서는 뭔가 좀 이 재정 개혁을 확실하게 좀 앞으로 당겨서 해주기를 좀 바란다라는 또 전망까지 내놨는데, 일단 한국이 직면한 저출생 그리고 고령화 또 여러 가지 의무 지출도 많아서 상당히 재정적인 어떤 부분이 좀 빡빡해질 가능성도 많고, 또 국가 부채 문제도 상당히 좀 이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도 많아서 여러모로 IMF가 이런 또 경제 성장률은 살짝 높여줬지만 또 재정 개혁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줄 것을 또 요구를 해 왔습니다. 일단은 또 이 와중에 단기 부양책은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렸고요. 상당히 지금 내년부터는 장기 재정 건전화 노력이 재개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내수 경제가 좀 진작이 돼야 됩니다. 워낙에 지금 이 소비 여력도 떨어져 있고, 이로 말미암아 자영업자들 엄청난 지금 이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을 정도로 좀 장사가 엄청나게 안 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히 주변 이 마트나 또 편의점이나 자영업자들 지금 돌아가는 이 장사, 이 회전율을 보면 상당히 좀 이 눈에 띌 정도로 좀 잘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적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단기 부양책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지금 하는 쪽에서도 이런 부양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딱 깔려 있어, 아킬레스건으로. 그러니까 집값이 하향 안정화가 되지 못하는 이상은 금리 인하 해봤자 집값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뭔가 좀 컨트롤 되지 않는 이상은 효과가 반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넘버 4, 그러니까 97 대책 이후에 추가적인 대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딱 4가지로 집약할 수가 있어요. 국토부 시행령, 그러니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추가 규제인데, 이게 사업자 대출 부분이 공란이었어. 그러니까 없었어. 근데 이번에 추가가 되면서 이제 법인에 의해서 무지막지한 100억, 200억 하는 아파트 그냥 마구잡이로 사들이는 행위는 근절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토부가 직접적으로 토제 구역을 지정하는 권한이 이제 법안이 발의됐죠. 이 권한이 생기게 되면서 마용성 혹은 마성광까지 포함해서 토제를 묶이게 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래서 실거주 안 하면 절대로 집을 못 사게 되는 그런 어떤 허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규제도 상당히 좀 강도가 센 건데, 세 번째 규제는 더 세죠.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가 이제 조직이 되면서 자금 조달 계획 제출 강화, 제가 첫 번째 규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그리고 지자체 특사경과 불법 단속을 적극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집값을 띄우거나 우회적으로 이 자금들을 편법으로 대출받아 가지고 가격 띄우기에 동참해서 단기세 차익 챙기고 빤스런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런 거 이제 다 잡아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금융위에서 나왔죠. 주담대 연간 27조 줄이겠다. 그리고 남아있는 파이의 나머지 자금은 기업 대출로 확대하겠다. 그래서 요 1, 2, 3, 4가 굉장히 좀 뭔가 강도가 높은 추가 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국토부의 자금 조달 계획서에 사업자 대출 부분 생긴다. 두 번째, 국토부가 토호제를 직접 지정한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감독. 많은 무주택자들이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거. 뭔가 감동이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가격 띄우기, 가격 자전거래 같은 경우를 좀 차단을 해달라 했는데 이게 생길 것 같고, 네 번째는 이 금융위에서 직접적으로 주담대를 연간 27조 줄이게 되면 기업 확대 대출 이제 확대가 되는, 이게 무주택자가 이제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실수요자가 뭔가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이렇게 파이가 줄어들면 앞으로 이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대출 받는 길이 막막해지면 안 되잖아. 그죠? 이런 부분은 좀 탄력성 있게 좀 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지금 IMF가 이렇게 강도 높은 이 재정 구조 개혁을 요구한 것 자체도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좀 상당 부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부동산 원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부채가 워낙에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뭐 국가 부채를 엄청나게 지금 떠안고 있었고, 이거 지금 부동산 주담대 갚느라고 개인이 소비 여력이 한계에 딱 부딪히니까 뭐 전체적으로 내수가 완전히 주저앉았죠. 그래서 이걸 좀 단기적으로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1차에서 2차 소비 쿠폰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는데 1조 2천억 정도 지금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자기 생년월일 끝자리 좀 잘 맞춰서 신청을 하면 되겠고요. 일단은 또 한국은행이 내놓은 이 소비 심리 자체가 6개월 만에 또 꺾이는 어떤 지표로 지금 나오고 있죠. 역시 뭔가 좀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결과도 있었지만 지금 대외적 이 변수가 굉장히 크다. 미 관세가 상당히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어떤 심리가 소비자 심리 지수 CCSI에서 110에서 1.3포인트 정도 하락하는 그런 어떤 추세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 있었다라는 결과는 나오고 있지만 대외적 부분, 그러니까 관세 부분이 앞으로 중장기적인 소비 심리를 더 위축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거 지금 뭐 경제 부분에서 수출 호재가 좀 꺾일 가능성도 높고 경제 성장률 자체도 지금 IMF가 살짝 높여줬지만 실질적으로 체감되는 부분은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자동차 관세가 일본이 지금 15% 지금 맞고 있고요. 그러니까 유럽은 27%에서 이번에 또 15% 깎아줬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인데 여전히 25% 지금 기준 적용이 되고 있죠. 이것도 지금 아니 한두 달 전에 이거 미국에서 15% 해준다고 뭐 협약을 맺었는데 지금 25%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 지금 미국 쪽으로 수출하는 그런 어떤 이 가격 태그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단기적으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다면 상당히 25% 관세는 한국 입장에서는 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3,500억 달러 부분, 이게 지금 관세 협상 부분에 있어서 가장 이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근데 이 정책실장 밝힌 바로는 요 대부분 3,500억 달러는 론, 대출, 그리고 개런티, 보증, 그리고 직접 지분 투자, 이쿼티, 요런 형태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로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았는데 그 내용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냥 직접 계좌를 쌓아라. 3,500대. 이건 뭐 488조인데 아니 한 나라가 이 488조를 아무런 이유 없이 교육국을 향해서 계좌에 자금을 이체시켜 준다는 것도 참 황당한 일이고, 이게 지금 대통령도 통화 스와프 없이는 488조를 쏴줬다가는 그냥 그대로 IMF 맞을 위기다 라는 말을 밝힐 만큼 지금 한국 외환보유고는 416억 달러입니다. 이렇게 되면 뭐 외환보유고가 텅텅 비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통화 스와프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미국 지금 반응이 미적지근한 대신에 지금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200억 불 스와프를 또 도장을 찍어줬어요. 참 이렇게 보면 참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협상 부분이 상당히 좀 밸런스가 안 맞는다라고 또 이렇게 또 평가를 좀 내릴 수가 있고, 도대체 미국의 생각이 뭔지 이게 지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난망하다.
앞으로 관세 협상을 좀 단기간 안에 매듭을 지어야만이 좀 경제 성장률이나 자본시장이나 여러모로 지금 좀 회복될 수 있는 기미들이 좀 보이는데, 이걸 더 좀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남미의 트럼프, 밀레이 대통령에게는 스와프를 좀 허락을 해줬어요. 뭐 전기톱을 들고 막 뭐 퍼포먼스를, 좀 트럼프의 어떤 쇼맨십하고 좀 비스무리한 그런 어떤 사람인데, 조금 약간 DNA가 좀 비슷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확실히 좀 아르헨티나에 대해서는 좀 편의를 봐준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거 한국이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얼마나 빨리 맺느냐, 그리고 그 관세 협상 이전에 통화 스와프가 가능한가, 요것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런저런 영향 때문에 지금 환율은 지금 1,4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환율은 결국에 가서는 기승전, 부동산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겠고, 지금 우리나라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게 미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 관세가 정당하냐, 관세를 부여하는 것이 합법적이냐의 여부가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12월 달, 이르면 12월 달에 결정이 나버리면, 이게 만약에 합법적이지 않다 해버리면, 지금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사인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뭔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손실을 불러올 수 있고, 아무튼 대법원 판결이 변수입니다. 요걸 지금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이 서명을 좀 신중하게 지금 기다리는 어떤 스탠스를 지금 취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아무튼 간에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로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이유는 미국 자체에서도 4경 5천조나 되는 상상 초월의 부채 때문에, 이걸 국채 찍어가지고 국채 그 자금 통해가지고 미국 자체의 어떤 부채를 해결하기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이렇게 관세, 텍스를 물어가지고 자국의 뭐랄까 이 손실들을 지금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도 이제 전혀 이 부채 때문에 양보할 수 있는 또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팽팽한 어떤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 국채가 지금 인기가 떨어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미국 국채 금리도 올라가고 있고, 이 국채 금리 이제 정부가 고스란히 밀어줘야 되니까, 또 이런 상황이 도래하니까 파월은 기준금리 너무 공격적으로 내리면 인플레 온다, 신중론을 지금 계속해서 펴나가고 있고요. 동단아 이제 한국 국채 역시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재정 손실 메우기 위해서는 국채 계속 찍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국채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 떨어진 가격 대비 국채 금리는 올라가니까 물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높은 금리들을.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의 다우와 나스닥과 S&P 500은 뭐 견고하게 올라갔다가 좀 살짝 떨어졌습니다. 파월이 또 폭탄 발언을 하는 바람에 너무 거품 꼈다, 미국 주식시장이 한마디 딱 던져버리니까 그냥 확 내려앉는 거 봐.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그동안 엄청난 이 상승세로 갔던 궤적들이 상당히 좀 불안불안한 어떤 요소들이 많은데, AI 거품 우려 때문에 나스닥이 1% 이상 이제 급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테슬라는 444까지 갔습니다. 애프터마켓까지 뭐 오르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 반도체 AI 부분은 조금 하락 추세를 좀 면하지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가 예상보다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불기둥을 이룰 정도로 이 주식시장이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어서, 코스피도 지금 계속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는데 3,500선에서 이제 4,000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관세와 향후 통화 스와프, 그리고 미국과의 어떤 이 절충안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본시장은 더 활기찰 수 있고, 또 혹은 보합으로 머무를 가능성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기승전 부동산, 결국에 가서는 경제 후폭풍, 관세 후폭풍, 환율 후폭풍은 모조리 직접적으로 어디서 때려맞는다? 부동산이 때려맞을 수밖에 없다. 자, 일주일 상간 보세요. 지금 마용성, 마성강이 오르고 있고 강남상구 계속해서 오른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금매로 나오는, 그리고 거래된 거래가들은 8억 7천, 가락우성 1차 7억 1천만 원, 우성 7차 4억 7만 원, 4억 7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금 떨어지는 폭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전세가, 레미안 원밸리 15억 떨어졌죠. 반포자이 12억. 자,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게 헬리오시티가 12억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포인트예요. 헬리오시티는 서울 아파트의 풍향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한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어떤 가격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매매가 역시도 34억에서 31억, 한 3억 정도 빠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헬리오시티가 얼마나 더 빠져주느냐 또 관건이 될 것 같고, 우성 7차가 4억 7천 떨어졌죠. 가락우성 1차 역시도 송파구 가락동 19억에서 12억으로 지금 하락하는 추세. 그리고 우성 7차도
지금 17억에서 12억 정도, 5억 정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마포자의 힐스테이트 역시도 지금 최고가 27억에서 18억까지 빠져요. 거의 뭐 10억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매로 나오는 부분들은 상당히 마성광이 뭐 서울 집값을 뭐 견인한다고 하지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현실 거래가에서는 집주인이 거의 5억에서 10억 정도 가격을 내려야지만 이 집이 팔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깎은 가격으로 거래가 차곡차곡 진행이 되고 있다. 주로 이제 공식적인 지표로 나오는 곳들은 주로 호가 위주로 이 지표가 묶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장을 혼란케 하는 그런 지표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너무 혼돈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9월 이어서 10월 추석 이후에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 높고 지금도 뭐 4가지 규제가 딱 나오지 않았습니까? 97 규제 이후에. 그래서 이런 규제들 좀 잘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집값은 더욱더 폭이 넓게, 이거는 이제 부동산 자체 내에서의 어떤 영향 때문에 이 가격 조정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대외적 변수, 자본시장의 대변화에 의해서 한국의 자산시장, 아파트 시장이 대폭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진입할 것인지 아니면 탈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점을 분명히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미국의 지금 관세 영향, 그리고 유럽의 경제 위기 영향, 대외 변수가 굉장히 많이 큽니다. 아파트 시장이 이제 자체 발전기를 통해서 뭔가 뭐 급등하고 급락하는 그런 어떤 추이가 아니라 이제 함수 관계로 딱 묶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외 변수의 영향에 따라서 기승전 부동산이 그 내상을 입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가격 조정기가 엄청난 분수령을 맞이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뻔뻔한 법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